안녕하십니까. 9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9월부터 남은 이 4개월을 열심히 보내고 알차게 보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9월의 책은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제가 요새 그냥 주린이로서 이른바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고 투자 연습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는 차트가 어떻다, 또 영웅의 일생처럼 나는 이렇게 깡통을 많이 찼었는데 고생하다가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인을 만나가지고 또다시 고생을 했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노라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몇십억을 벌었느니 몇 억을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몇십 배를 불렸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이 어떤 속성을 띠는가 하는 그런 기초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을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스킬, 기법, 그걸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종목 선택을 해달라, 아니면 그것을 살 시기와 팔 시기도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돈을 맡기고 투자해달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런저런 책이 많이 보이길래 야, 정말 기본의 기본, 시장의 속성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은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창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자는, 이창훈은 투자 잘하는 방법으로는 투자는 마음 공부다. 참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욕망과 탐욕과 공포와 그리고 이 고독함, 이거를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걸 이기려면은 투자 원칙을 세워라. 자기만의 원칙. 그리고 주식 시장을 보는, 주식 투자자들을 보는 관점을 세워라. 자기만의 눈을 가져란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신념, 자기를 믿으란 이야기죠.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책임진다. 이것 이러도 따도 내가 고른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란 이야기죠. 이거 전부 다 원칙, 관점, 신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고 식상한데, 쉬운데,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개인, 숫자는 제일 많죠. 기관은 대개 이제 그 기관을 대표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기관에는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죠. 공제, 교원공제 있고, 군인공제, 경찰공제, 이렇게 공제들이 있죠. 보험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은 역시 개인과 기관이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네, 뭐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죠. 어찌 보면 사대주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따는지, 외국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외국인이 무슨 종목을 샀는지, 그만큼 자기 원칙과 관점과 신념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대주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성공 체험, 외국인들이 돈은 잘 따더라. 외국인들이 큰 손이더라.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한때는 그 포스코 같은 데도 한 40% 안팎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 30% 이하?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력도 옛날에 비해서 기관이든 외국이든 떨어졌다고 하고,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 요즘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보이듯이 그 외국 기관이나 우리나라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겨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무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 너무 두려워할 것도 믿을 것도 없다. 기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관이 있기도 하지만 기관에서 파견해야 될 외국인에 있으면서 그 외국인 기관처럼 행세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다고 하고 그것도 이 속임수가 많다 보니까 딱 무자르듯이 가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러면 약자냐? 개인들이 항상 잃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요즘 주식시장의 속성이 게릴라전처럼 됐다. 게릴라는 뭐예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사병이죠. 내가 장관이고 내가 국공무원이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비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에서는 장군이고 사병이고 필요 없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최고죠. 증권시장 속성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유리해졌다는 이야기죠. 왜? 개인은 가볍다. 몸이. 가벼운 것은 빠르잖아요. 빠른 것은 요즘에 등치 크면서 느린 것을 잡아먹잖아요. 그 다음에 부드럽다. 유연하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해결점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적응이다. 그런데 대응할 때는 부드러워야 하잖아요. 대나무가 부드러운 이유는 어때요?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줄기는 가볍게 달고 있고 이파리도 아주 가볍고 그래서 그 바람에도 유연하게 자기를 이렇게 받치는 그 마디와 마디 사이 층간과 여러 가지가 합력해서 그렇게 높이 쏟았는데도 대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고목이 부드럽습니까? 고목은 경직되어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쓰러지거나 꺾이잖아요. 그 다음 개인은 쉴 수 있다. 쉬는 것도 투자인데 기관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되고 또 옵션 뭐 만기일이 오면 그것을 메워야 되고 뭐 덜어내야 되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증권사 소속된 사람들은 날마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경력은 짧아요. 물론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40년간 그 뉴스는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보고 항상 투자하라고 해요. 항상 괜찮다고 그래요. 팔으라는 건 없어. 항상 사라고 해요. 왜? 사고 팔아야 그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기관들은 쉴 수가 없는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들은 쉴 수 있다는 거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아니면 많이 땄을 때는 이게 개인의 강점인데 이 개인들이 요즘 게릴라전처럼 각계전투가 벌어지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제가 봐도 그래요. 맞아요. 그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2020년 코로나가 있을 때 그 폭락하는 시기에 1400까지 떨어졌다고 하던가 지수가 그 특성을 개인의 주특기를 발휘했으니 그 사람들을 동학개미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개미냐? 개미는 동학 어찌 보면 혁명군이지. 그 동학의 뭐랄까 이미지가 좀 혁명 이미지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일본군이 와가지고 패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패한 동학에다 대고 또 서학개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아니다. 동학 혁명군이다. 동학 개인이다. 동학 농민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그 긍정적 의미, 승리의 의미, 개선의 의미를 붙여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요즘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2020년에 보여주고 요즘에 그 2차전지 거기 섹터에서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학습 경험이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하면 폭등하더라. 거기에서 뭐랄까 이전 학습을 통해서 성공 체험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고 위험에 돌진에 들어갔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는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격차가 옛날 같으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독점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는 개인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모여가지고 뭐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밀접한 뭐랄까 이 아주 근시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접할 수 있다. 정보가 곧 기술인데 돈인데 격차가 해소돼서 이제 해결할 만하다. 기관이나 외국인과. 그 다음에 계층사회가 이렇게 형성된 곳에서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옛날에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붕괴돼 버렸다.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했는데 이 절망을 개인들이 투자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겨서 계층 사다리를 이렇게 사다리 없어진 곳을 그냥 뛰어오르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려고 코인이다 주식이다 뛰어들었다. 그 다음에 공모펀드에 대한 실망. 공모펀드는 모을 때는 그렇게 열심인데 투자를 통해서 근데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사람이랑 같이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녀나 부모가 맡겨도 그 돈을 굴려준다는 게 이게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의 애로도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어찌 보면 추락하는 그런 곳에서도 자기들은 손해 안 보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게 특별한 이제 계약 조건 이런 걸 걸고 그런 거죠. 지금도 뭐 중국 대상한 어떤 펀드들은 현재도 한 30% 어떤 건 반토막 어마어마하게 손해 나는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중국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돈 벌려다가 아주 거의 깡통되다시피 한 사람도 많은가 본데 이게 그전에도 모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요란을 떠는데 막상 펀드 수익률이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하지.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계 병사들이 게릴라전으로 많이 뛰어들었다 하는 이야기. 주식시장의 속성이 그렇게 했던 게 개인화됐달까? 개인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주식시장이 자기 몇십 년 동안 지켜본 견해에서 볼 때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조초 개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뉴스죠. 그리고 이 사람은 투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투자는 고독한 늑대처럼 홀로 하는 거다. 그래서 따도 혼자 웃고 잃어도 혼자 우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하는 거다. 고독한 작업이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얼마 전에 제가 주식을 이렇게 포스코 요즘 DX인가 요란하죠. 글이 며칠 전에 바꿨는데 그때 파는 것도 분산, 사는 것도 분산 원칙에 의해서 옛날 같으면 한 방에 그냥 했을 텐데 그래서 하고 나면 영리해지죠. 과거는 다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경험하고 나면 다 영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책임지는 거죠. 고독한 늑대가 되어서 게릴라전에 참여해서 내가 물거나 아니면 물리거나 사살당하면 전사하는 것이요. 이기면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거죠. 호랑이가 없는 고래에서는, 사자 없는 고래에서는 늑대가 호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자기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돌아본 결과 이창훈의 이야기입니다. 편리와 유용을 주는 기업을 그 주식을 사라. 그리고 확장성 있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퍼질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주식을 사라. 가치 있는 성장주, 가치 투자, 버핏 예를 들면서 많이 말하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속성은 참 가치 투자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장주를 사라. 테마주처럼 번뜩번뜩 하는 거, 모멘텀 주식처럼 번뜩번뜩 하는 것은 금방 왔다 금방 가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초 붙은 거 해가지고 나오던데 참 저도
그 유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보름이나 또 지속되니까 이거 잘 하면 먹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전에 한번 급등주 따라 들어갔다가 폭삭하는 그 경험이 있어서 절제하고 또 절제했습니다. 투자는 하여간 마음 공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 우위에 서 있는 기업 이렇게 말하고 있던데 왜 글을 쓰는데 되도록이면 좀 어렵게 썼더라고요. 제가 아주 쉽게 풀자면 잘 아는 기업, 이거는 버핏도 그랬잖아요.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는 이야기다.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야 잘 대응도 하고,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CEO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까지도 안다면,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다른 제품을 비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실력이라면, 그래, 이 기업 믿고 투자할 수 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뭐, 주식 투자 경력은 매우 짧지만 그래도 빨리 나름대로 적응하는 것은 제가 이 인생 성행을 하면서 기업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합니까? 경제 경영에 대해서 그런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버핏, 소로스, 뭐 이런 그 버핏의 스승인 존 그레이엄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전기랄까? 투자 비법이랄까요? 이런 걸 써놓은 것을 그래도 좀 읽어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겁니다. 바탕이 있어야 되지. 그냥 그 개념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PER 이런 개념. 이 개념도 모르면서 차트 그 봉의 개념도 모르면서 그래요. 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슈퍼 개인, 슈퍼 개미가 아니라 슈퍼 헤비급 그 사람과 날개보다도 더 가벼운 그 사람이 같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개인도. 그러니까 개인 속성도 그렇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이나 공제나 보험사나 여기에서도 투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미들이 그냥 들어간다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다면은 100점 100패죠. 그렇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잖아요. 위태롭지 않으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핏의 이야기처럼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예요. 잘 안다는 것은 그 기업가까지.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방송하는 그거 기업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유튜버 이렇게 보고 저도 국문과학 같은 학원을 그래도 한 15년 안팎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금방 투자하면 금방 뭐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생각 안 쳐. 6개월 기다려주고 1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유관해서 그 일상에서 돌아가는 그 제품이 어떤 정도 일정 과자가 뭐가 인기 있다.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린다. 어떤 제품이 병원에 가보니까 많고 그러면은 이게 제약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야 하는 주식은 이건데 해야 하는 일은 그건데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B2더라고요. B2. 빚내서 하지 마라. 신용내서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 뭐 분산이나 이런 손절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 사람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던데 주식시장의 속성을 이해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해하라. 자기를 알고 투자를 잘하려면 원칙 세우고 관점 세우고 신념에 입각하라. 그리고 개인한테 싸우기 좋은 이 게릴라 시장이 열리고 있다. 가서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승자가 되라. 그리고 주식을 살려면 유익한 주식을 사라. 잘 이렇게 나갈 주식을 사라. 잘 아는 주식을 사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면 너무 쉽죠. 마음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 알아보는 것까지. 근데 그 2,500개나 되는 그 중에서 딱 고르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많은 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잘 고르려면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포기, 이게 중요한데 제 65년 인생을 걸고 저도 요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뭐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스타일로 합니다. 하루하루. 예, 목숨 건 그런 투자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잘 알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잘 알고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공하는 투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